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대방이 짜증을 낼 때, 화를 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잘 이끌어 갈 것이냐에 관한 그런 방법론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의 상태를 수용과 비수용으로 구분해서 나와 상대와 환경 때문에 감정이 서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구분을 해봤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로 나는 감정이 괜찮은데 상대방이 감정이 안 좋을 때, 즉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황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상대방이 즉 감정적으로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원이 와서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팀장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사전에 저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예? 저는 거래처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미안해. 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아니, 이 과장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나? 그게 뭐 큰일이야? 세 번째, 아니, 그때 이 과장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 이게 지금 급한 문제였거든. 네 번째, 아, 진짜 이 친구 진짜 뭐 사사건건 내가 다 그럼 자네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 다섯 번째, 야, 이 과장, 참 미안하게 됐네. 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답변이, 어떤 대화가 팀장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런 대화가 됐을까요? 뭐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드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다 걸림돌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 다섯 가지의 대답은 모두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한 것들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빨리 내가 그랬던 이유와 내가 그랬던 배경을 설명하면 되는데 공감이라는, 감정을 읽어준다는 이런 작용은 왜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도 아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실. 둘째, 감정. 네. 그런데 지금 이 과장이 팀장에게 전달한 사실만 들은 팀장의 입장에서는, 즉,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죠? 왜 그랬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내 생각은 무엇인지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도 듣고 감정도 들은 팀장은 이 감정에 대한 대응도 하겠죠? 네. 이 과장의 감정은 뭐였을까요? 지금 사실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 친구의 감정은, 이 과장의 감정은 여러분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섭섭하다든지, 뭐 서운하다든지, 뭐 지금 거래선하고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곤란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어구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이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듣는, 즉 경청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공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즉 비수용 상대일 때 우리는 감정 빼주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셨던 공감, 뭐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호칭이나 이름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말하고, 상대방이 말한 사실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의 단어를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실과 감정을 붙여서 상대방한테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힌 발견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의 상태를 말해줄 때에 이 감정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가라앉게 되더라. 왜? 상대방이 저의 감정을 이해했으니까 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이 말한 사실과 감정을 붙여서 말하는 감정 빼주기의 방법을 그러면 조금 전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이 과장, 내가 사전에 이 과장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려서 참 나한테 많이 서운하겠네. 그리고 그 거래선하고의 문제 때문에 거래선에게 입장도 참 난처하게 돼서 지금 많이 난감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감정 빼주기 뒤에 사과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과할 상황이 아니라면 감정 빼주기까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대방이 말한 사실에다가 상대방의 감정을 붙여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조금 더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상대방에게 원인 제공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1시간 동안을 참 애써서 갔는데 마감 시간이 5시인데 5시 5분에 갔다고 그 직원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야, 나 말이야. 진짜 짜증나. 아까 내가 진짜 1시간이나 걸려 갔거든? 그런데 5분 늦었다고 그 담당자가 접수를 못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지. 나 지금 1시간이나 걸려서 왔다.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진짜 냉정하고 쌀쌀맞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거봐, 너 맨날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대더니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내일 가서 접수를 시켜. 아니면 그 마감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뭘 해도 되잖아. 네, 세 번째는 야, 참 그 직원도 어지간하다 진짜. 야, 우리 진짜 그런 거 접수하는 직원들 보면 진짜 인간미 없어, 그지? 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 지금 상대방이 감정 상태가 나쁘니까 감정 빼주기 먼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과 감정 요거를 붙이는 패턴으로 한번 전달해 볼까요? 친구야, 네가 1시간씩이나 걸려서 갔는데 그 5분 늦었다고 접수 받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겠다. 그리고 직원이 좀 너에게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불쾌했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정 빼주기라는 것이 굳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네, 여러분, 상대방이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야 상대방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이 나쁠 때는 상대방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점이죠. 즉,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감정 빼주기를 해서 수용 상태, 즉 감정이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집에서 달걀을 후라이 해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후라이팬에다가 그 계란을 깨진 않죠? 먼저 기름을 두르잖아요. 왜요? 후라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제안을 해줄 때라 할지라도 먼저 감정 빼주기라는 먼저 선 작업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상대방이 감정이 나쁠 때에 어떻게 빨리 감정을 잘 빼줘서 정상적인 대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방법론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 빼주기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이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숙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나도 물론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감정이 나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볍게라도 우리가 감정 빼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이 좀 더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정,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죠.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소통을 잘 익히셔서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